여러분, 만약 18년 전 누군가 세금 27억 원을 들여서 순금으로 박쥐 동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미쳤냐, 혈세 낭비다, 당장 때려치워라라며 불같이 화를 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전남 한평군이 2008년에 이 황금박쥐상을 만들었을 때 온 나라가 비판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박쥐가 우리를 비웃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7억 원이었던 이 조형물의 몸값이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4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강남 아파트 몇 채 값이 그냥 박쥐 몸에 발라져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웃지 못할 대박 스토리 뒤에는 전 세계가 금을 쓸어 담을 때 혼자 구석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한국은행의 눈물겨운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평 군수는 천재 소리를 듣게 됐고,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은행은 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가슴을 부여잡고 뒷목을 잡는 걸까요? 오늘 1조 원짜리 트라우마와 황금빛 복수국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시간을 2008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전남 한평군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 군의 상징인 황금박쥐를 순금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오자마자 전국이 뒤집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남아 도느냐, 전시행정의 끝판왕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당시 금 한 돈 가격은 약 10만 원 안팎. 27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순금 162kg, 은 281kg을 동상을 만든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황금박쥐가 한평에서 발견된 것을 기념한다는 명분이었죠. 사실 그때는 다들 비웃었습니다. 저게 나중에 고물값이나 제대로 받겠냐라며 흉물 취급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존버의 승리가 지방 소도시 한평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그리고 2026년 현재 금값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한 돈에 10만 원 하던 시절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됐죠. 40만 원, 60만 원을 돌파하더니 어느새 100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산수 한번 해볼까요? 한평 황금박쥐상에 들어간 순금 162kg. 이걸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재료값만 380억 원이 넘습니다. 은값까지 합치면 400억 원에 육박하죠. 제작비 27억 원이 400억 원이 된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약 1400%에 달하는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어떤 주식, 어떤 부동산이 이만큼 올랐을까요? 이제는 아무도 흉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평 군수가 시대를 앞서간 투자의 귀재였다. 지자체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찬사가 쏟아지죠. 한평군은 가만히 앉아서 수백억 원의 자산을 불린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황금빛 잔치를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서울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금 매입 전쟁 중입니다. 중국, 폴란드, 인도, 터키. 나라마다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달러는 못 믿겠다, 믿을 건 금뿐이다 라며 창고에 금을 차곡차곡 쌓고 있죠. 폴란드는 작년 한 해에만 95톤을 샀고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8,000톤이 넘는 금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13년째 금 매입 제로입니다. 2013년 이후로 단 한 돈의 금도 추가로 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권인데 그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 남짓입니다.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죠. 금 보유 순위는 매년 뚝뚝 떨어져서 이제는 39위까지 밀려났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왜 우리 한국은행은 가만히 있는 거야? 무능한 거 아니야? 사실 한국은행이 금을 안 샀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의욕적으로 샀던 시기가 있었죠. 바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당시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지고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렸을 때 한국은행은 결단을 내립니다. 안전자산인 금을 사자. 그래서 3년 동안 90톤을 집중적으로 매입합니다. 당시 금값은 온스당 120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 치솟던 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사자마자 거짓말처럼 금값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1600달러였던 금값이 1100달러까지 수직 낙하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당시 평가 손실액만 무려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민 세금 1조 원을 날려먹었냐며 난리가 났고 한국은행 총재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때 생긴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걸까요? 한국은행은 이후 금의 기억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보수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수익을 내는 투자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비상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금 매입을 주저하는 논리적인 이유도 분명 있습니다. 첫째, 금은 이자가 안 붙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이자라도 팠지만 금은 그냥 창고에 모셔두는 게 전부입니다. 보관 비용만 나가죠.
둘째, 유동성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달러는 바로 쓸 수 있지만 금은 시장에 내다 팔고 달러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격 변동성도 크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자 실패해서 1조 원 날렸을 때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 와서 왜 안 사냐고 하면 어쩌라는 거냐라고 항변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이자 몇 푼 더 받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왜 금을 사 모을까요? 세상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국가 간의 제재가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만약 미국과 사이가 틀어져서 달러 자산이 동결된다면 러시아가 겪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내 창고에 있는 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중국이 왜 달러를 팔고 금을 사겠습니까? 폴란드가 왜 그 난리를 치며 금을 모으겠습니까? 이제 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보험이 된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만 우리는 옛날에 손해봐서 무서워요라고 말하는 건 마치 비가 오는데 우산 장수가 무서워서 우산을 안 사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평의 황금박쥐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2008년에 한평 군수는 아마 경제 전문가도 전문 투자자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가치를 믿고 꿋꿋하게 자산을 지켰습니다. 비난을 견디며 18년을 버틴 결과 27억 원은 4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되어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죠. 반면 국내 최고의 경제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한국은행은 1조 원의 손실이라는 트라우마에 갇혀 지난 13년의 상승장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단기적인 숫자와 평가 손익보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읽는 해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들 다 사는데 우리만 뭐하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한국은행 총재도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국면이 오면 금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이죠. 13년 만의 변화 조짐입니다. 물론 지금 금값이 너무 고점이라 지금 사는 게 맞느냐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금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비중을 보고 사는 것이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를 지켜줄 황금 탓은 충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27억 원짜리 흉물에서 400억 원짜리 보물로 변신한 한평의 황금박쥐. 그리고 1조 원의 트라우마에 갇혔던 한국은행. 여러분은 이 황금빛 역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우리도 당장의 손해가 무서워 진짜 잡아야 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안전 자산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흥미롭고 돈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